안녕하십니까. 생명존중 오늘이 2주차 강의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렸던 바와 같이 지구상에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체, 도대체 생명체는 뭘 생명체라고 할까요? 근데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런 이제 생명체들, 이러한 이제 생명체들은 공통의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를 갖다 우리가 생명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자기 조직화된 그런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다. 특히 정교하고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를테면 획득한 에너지를 갖다가 전환을 시키거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또 어떤 이제 자기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또 자손 번식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리고 이제 그 활동을 하는데 이런 데 이제 그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한 에너지 대사를 가지고 있고 반응 능력을 갖다 가진다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외부의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고, 또 획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동과 분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특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자원 확보라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경쟁을 갖다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자생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바로는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체의 특징으로서는. 그래서 생물체 내 어떤 이제 그 환경을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상태에서 자기가 활동을 하거나 또는 어떤 그 성장을 하는 그런 환경을 갖다 조성을 해준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장과 발생을 한다는 거죠. 성장은 DNA 정보를 갖다 발현함으로써 점점 성장을 하고 또 성숙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바뀌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고요. 또 RNA에 의해서 세포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발달 과정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도 하는 그런 성장과 발달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다 보이고 있고요. 또 이 생명체는 유전과 생식을 갖다가 하는 그런 특징을 갖다 보인다는 거죠. 정보를 갖다 복제를 하고 그걸 갖다가 자손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체의 공통된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적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태가 돼서 아예 이제 그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갖다 보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생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공통적인 생명체의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생명체는 뭘까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박테리아, 세균과 같은 아주 단세포적인 그런 물질을 우리가 가장 완벽한 생명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갖다 조금씩 살펴보면서 무엇이 완벽한 생명체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생명체가 가지는 공통의 특징들, 이러한 특징들을 갖다가 보이는 생명체는 언제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즉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생명체가 생명을 갖다 가지는 그러한 이제 생명체의 발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크게 과거로부터 두 가지 설이 존재했었어요. 첫 번째 설이 뭐냐면은 생명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다 라고 하는 자연 발생설과, 그렇지 않다, 뭔가 생명체가 있으려면은 그 생명체의 어떤 전신 뭐 이런 것들로부터 또 다시 생명체가 태어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물 속생설, 이런 것들이 두 개의 설이 가장
대립적인 설로 유명했었어요. 먼저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만히 강 같은 데를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분명히 없었는데 진흙 속에 보니까는 장어가 저절로 생겼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실 장어라고 하는 것이 회기성 어류예요. 그래서 진흙이나 축축한 땅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난 그런 거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어떤 그 장어가 넓은 바다로 나가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새끼 날 때쯤 되면 또 이렇게 이제 이 민물로 돌아와서 강하구에서 새끼를 갖다 키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다시 하천을 갖다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서 점점 성장하고, 이러한 그런 이제 회기성 어종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진흙 속에서 저절로 장어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연 발생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거를 특히 루이 파스테르는 그렇지 않다, 생물은 생물로부터 파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루이 파스테르는 바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어요. 뭐냐면은 어떤 용기에 저절로 뭐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생물 속 생설을 갖다 믿었었는데, 파스테르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뭔가 저 안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요소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저렇게 꼭지가 길게 달린, 그러한 이제 플라스크라고 얘기하죠. 그 안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고 끓였어요. 계속 끓였습니다. 한참 끓인 다음에는 저 꼭지를 갖다가 불로 달궈가지고 막아버렸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생기더라요. 거 봐라, 지금 불로 다 뭔가를 있었던 걸 싹 죽이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저 꼭지를 갖다 이렇게 중간에 따게 됩니다. 땄다가 다시 이제 그냥 놔두니까 거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뭔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어떤 물질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알게 돼서, 바로 이 루이 파스테르, 여러분들 파스테르 우유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제 사람인데요. 이 루이 파스테르가 결국은 프랑스의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생화학자로 이제 후세에도 널리 이제 이름을 날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생물로부터 발생한다는 그런 본인의 이제 가설을 갖다 증명한 그런 이제 한 사례이고요. 공기 중에는 어떠한 생명의 힘도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제 어떤 생명의 힘의 원천이 되는 그런 뭔가는 사실은 미생물, 세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한 그런 이제 사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천체 비례설이에요. 생명체는 천체로부터 왔다. 우주의 다른 천체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운석에 실려서 우리 별똥별들이 지구상에 지금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래했다는 이제 가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스트레일리아에 떨어진 그런 이제 운석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니까는, 운석을 관찰했더니 그 안에 생명체를 이루는 유기물들이 존재하고, 또 우주에는 무한히 많은 그러한 이제 행성들이 존재함을 볼 때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행성에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석에 실려서 지구상에 도달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랬을까요? 자, 운석이 지구 궤도에 이제 진입을 하려면 대기권을 갖다 뚫고 들어올 텐데, 거기는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하죠. 그렇죠? 굉장히 고온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 생명체 자체는 아마 바로 들어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운석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그 안에 어떤 과거의 생명체의 어떤 화석이라든가 또는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비춰봤을 때 그러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의 기원 물질은 무엇일까? 기원 물질은 여러 가지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생명 물질의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그 운석이 가져온 그런 어떤 물질들, 이런 것들이 기원이 돼서 생명체가 탄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화학 진화설 또는 화학 진화 과정에서 생기는 전기 방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또는 진흙이라든가 어떤 크리스탈,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크리스탈을 통해서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설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본다면은, 먼저 생명물질의 운석 충돌 기원설은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1969년에 호주에 떨어진 그런 운석, 머치슨이라고 하는 운석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는 74종의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기화합물들이 존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이루는 아미노산 등 단위체의 기원이 운석이라는 가설, 이런 것들은 옳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갖다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시 대기에 이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그런 이제 운석 속에 포함되어 있던 이제 간단한 유기물들, 이를테면 아미노산이라든가 유기염기라든가 당이라든가 지방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에도 이제 그 전달이 됐고, 그러한 것들이 다시 복잡한 유기물로 진화를 해서, 즉 변해서 어떤 외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변했겠죠. 그 자연적으로 변했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합성이 되거나 반응을 갖다 이제 통해서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단백질, RNA나 DNA, 그리고 탄수화물이나 지질이 만들어지고, 종국에는 원시 생명체인 막으로 둘러싸인 구조체이면서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진 이런 것들, 그리고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물질로 이렇게 발전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물질들은 바로 이 운석에 의해서 지구상에 운반되어져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 굉장히 설득력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또 그래서 이 운석 충돌에 의한 생명물질을 갖다가 실제 그것이 가능한지를 갖다가 실험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바로 체코의 스바토플루크 치바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끄는 연구진이 지구에서 발생한 행성 충돌을 갖다 대신해서 그 고출력의 레이저를 갖다가 이제 쏘게 되고, 원시 대기 구성 물질로 추정이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 그런 것들을 넣고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전을 갖다 시키게 되고 막 이제 그러죠. 실험을 했더니 그 실험 결과 생명의 기원은 후기 운석 대충돌기, 대략 한 지구의 역사로 봤을 때 45년에서 38억 5천만 년 전, 이때 발생한 그런 이제 사건에 의해서 바로 그 운석에 포함되었었던 그런 물질들이 바로 이 생명물질의 그런 이제 초기, 그런 이제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실마리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레이저라든가 또는 스파크라든가 이런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화학 반응이 촉발이 돼서 생명 기원의 물질이 형성이 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쪽에서 보시면은 RNA나 이런 것들, 또는 염기를 갖다 이루는 구아닌이라든가 아데닌, 시토신, 우라실, 이런 것들이 전기 방전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갖다 증명을 했어요, 이미. 스바토플루크 치바스라고 하는 그런 체코의 학자가 증명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조금 뒤에 보겠지만 1952년에 스탠리 밀러, 그리고 헤럴드 우레이라고 하는 학자들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바로 이제 방전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물질들이 생성이 되는지를 증명을 해냅니다. 바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이제 실험에, 바로 이러한 이제 가설들은 오파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가설을 세웠던 걸 갖다 이제 증명을 하는 과정이었었는데, 원시 대기의 무기물로부터 자발적으로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오파린이 세웠는데요.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카고 대학에서 플라스크에 원시 대기 성분의 혼합 기체를 갖다 넣고 거기다 전기 방전을 갖다 가했더니 간단한 유기물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시 지구에서는 뭐
굉장히 그 뭐 번개뿐만이 아니라 높은 전압의 그런 방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구상에서 이제 뭐 행성과의 충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을 텐데 그러한 조건에서 간단한 유기물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아나 수소로부터 아데닌이 생성이 되고 포르말데히드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포도당 또는 디옥시리보스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초적인 그런 이제 실험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전극을 통해서 고전압으로 이제 방전을 하게 되고 물이라든가 그때 이제 조건들은 원시 지구에서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메탄가스라든가 또는 암모니아라든가 수소라든가 물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방전을 시켰더니 유기물이 든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밀러의 실험이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원시 지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현상들에 의해서 화학적 진화를 거쳐가지고 포도당, 아미노산, 염기, 뉴클레오티드 같은 간단한 유기물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간단한 유기물들은 비와 함께 지상으로 내리고 그래서 원시 바다에 이렇게 농축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원시 바다에는 그러한 생명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유기화합물들, 아미노산, 포도당, 뭐 퓨린, 염기, 뭐 메탄가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적인 진화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생명체로 점점 진화를 거듭하게 되고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의 작용이 복잡한 그 무기물들을 갖다가 다시 유기물로 화학적으로 변화를 시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이런 것들은 또 그러한 물질들은 자기 복제가 가능한 그런 안정적인 그러한 자기 복제 물질들을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도 바뀌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제 자손을 갖다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명체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다인의 진화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비로소 우리가 화학적인 진화설이 등장을 하고 그게 이제 힘을 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화학적인 진화설이라는 것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열, 태양광선, 물 이런 환경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간단한 무기화합물에서 유기화합물들이 생성이 됐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분자 유기화합물이라든가 단백질, 핵산 이런 것들이 고분자 유기화합물로 조금씩 그 뭐라 그럴까 크기도 키워가고 또 분자량도 키워가고 이렇게 합성이 됐었을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종국에는 생명 현상을 이루는 원시적 생명체가 이제 형성이 됐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대기에는 수증기, 질소, 메탄 또 수소와 같은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었을 테고 이것이 원시 대양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축적이 돼서 이것이 이제 어떤 간단한 유기물로 축적이 된 다음에 저분자 유기물인 아미노산, 유기염기, 당, 지방산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고 걔네들은 다시 고분자 유기물인 단백질, DNA 또는 탄수화물, 지질들 갖다 형성을 했을 것이며 원시 생명체로 진화를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가 어떤 막으로 둘러싸인 구조를 갖다 가진 자기 복제 능력, 즉 자손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화를 하고 또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활용을 하는, 이용을 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대사를 갖다 하는 그런 것들을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화학적 진화설의 개요예요. 이러한 이제 화학적인 진화설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방전이라든가 이런 실험들을 밀러, 우레이의 실험이라든가 이거 1953년에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스파크, 전기방전을 갖다 통해서 저러한 조건들, 원시 지구에서의 조건들을 갖다가 조건들에 해당되는 그런 뭐 예를 들면 메탄이라든가 암모니아 가스라든가 또는 수증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 안에 집어넣고 방전을 시켰더니 거기에서 어떤 이제 화합물 형태인 아미노산이라든가 유기물질들 이런 것들이 합성이 되더라 라는 것들을 갖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기화합물에서 저분자 유기화합물들이 생성이 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알게 된 거고요. 또 스스로 복제하는 능력들은 또 자연스럽게 진흙이라든가 진흙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이제 크리스탈 이런 것들이 최초의 생명 분자로서 스스로 자기 복제를 갖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얕은 물에 있는 진흙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물질들하고 이렇게 얽혀서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진화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진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었던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은 원시 생명체로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원시 생명체는 마이크로스페어 형태 혹은 코아세르베이트 또는 원시 생명체의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 탄생과 관련해서는 골디락스라고 하는, 즉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조건들은 조금 뒤에 보겠지만 우리 바닷속에 아주 깊은 그런 이제 바닷속에 심해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열수가 분출이 되는 이제 그런 데서 최초의 생명체와 유사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원시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는 폭스의 모델 실험에 의하면 유기화합물에서 생명현상을 보이는 마이크로스페어들이 스페어는 구잖아요. 공처럼 생긴 아주 작은 그러한 이제 집합체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을 것이다. 이 마이크로스페어들은 크기는 세균 크기, 세균 중에서도 그람 염색성이라고 하는 그런 세균하고 이제 유사하고요. 물질의 이동은 저장액에서 팽창을 하고 이중막을 형성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그런 이제 개념인 삼투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을까. 또 생식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출하 형태 이렇게 싹이 조금씩 나면서 세포를 갖다 늘리고 그런 것들이 커져가지고는 분리가 되는 출하 형태로 분열하는 모습들으로 진화가 되지 않았겠느냐. 마치 세균이라든가 균류, 곰팡이류들이 출하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자선을 갖다 만드는 그런 거하고 유사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유전자 발현은 핵산을 넣어주면 RNA나 DNA를 만드는 현상들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갖다가 합성하는 그런 것들과 유사한 형태로 원시 지구에서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수소가 존재하는 형태에서 다양한 유형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또 뜨겁고 건조한 그런 지구 표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마이크로스페어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이크로스페어설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크기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는 아까도 나왔었던 오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4년에 주장한 바예요. 무기화합물로부터 자연스럽게 유기화합물들이 원시지구에서 합성이 됐고 그 유기화합물들은 원시 생명체로 이제 진화를 했을 텐데 굉장히 오랜 동안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또는 수억 년 동안 그 바로 원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형태의 세포성 생명체 이런 것들을 갖다 이루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띄고 있는 것을 이제 코아세르베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파린은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문에서 원시 대양에 축적된 유기물들이 최초의 생명체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코아세르베이트. 이것은 이제 원시 생명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세포성 생명체로 진화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고분자 유기화합물에서 생명현상을 보이는 요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단백질이라든가 핵산 또는 탄수화물과 같은 뭘까요? 복잡한 유기물질들이 모와 물 입자와 결합을 해서 구형의 몰로 둘러싸여져 있는 삼투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막으로 둘러싸여서 형성이 된 작은 액체방울의 집합체.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물질들, 여기에 유기물 분자라든가 또 고분자 화합물질들 이런 것들이 둘러싸고 그러면서 그쵸? 물과 함께 둘러싸고 그러면서 어떤 집합체를 갖다 형성했는데 바로 이러한 집합체를 우리가 코아세르베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거죠. 그래서 코아세르베이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과 같은 복잡한 유기물질들이 물 입자와 결합을 해서 구형의 막으로 둘러싸여 형성이 되는 작은 액체 파물의 집합체들, 이거를 코아세르베이트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요. 이것이 원시 생명체의 형태로서 점점 생명체로 진화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원시 생명체의 특징은 자기 복제력, 또 물질 대사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갖추고 있고요. 세포는 아니에요. 아직은 비세포성인데 어떤 생명체와 같은 그런 이제 작동을 했을 것이다. 대략 만들어진 시기는 지구가 대략 한 45억 년의 나이를 갖다 갖고 있다고 하는데 40억 년에서 38억 5천만 년 전에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원시 대양에 축적된 주변의 유기물을 이용해서 발효라든가 또는 무교흡이라든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최초의 종속 생명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파리는 코아세르베이트의 형성을 지구상의 생명 기원에서 극히 초기 단계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원시 생명체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학자들이 거의 이제 공통된 의견으로 그렇게 이제 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체의 기원이 되는 단일 원시세포. 이것을 이제 루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카. 루카는 Last Universe Common Ancestor.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조상으로서 가장 최초의 이런 것, 이런 물질,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In the early Earth, you could envisage these bubbling mud pools where water dissolves the rocks and makes clay. As the gas comes out, it forms a membrane which then bursts. So think of that membrane not bursting and actually preserving at a very, very small scale. And then if you mix organic molecules inside, you all of a sudden have an organic molecule inside a membrane to form a cell. Without membranes, we would be on a planet covered by a dilute ocean of the building blocks of life. But with membranes, finally, there was a way to keep all those building blocks together. I believe there were many opportunities for life to arise. We may have had other types of life forms that came and went, but didn't take, right? They didn't hit and stick. But one of them made it. It's called LUCA, which stands for the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for all life here on Earth. LUCA could protect itself with a membrane and reproduce itself. Everything came together in just the right way to create the first living cell, with DNA at its heart. Fast forward billions of years, and we find that all life today uses the same basic chemistry. And this points to one thing. It all originated in that first primitive cell. All right, now my grandma, you know, she was kind of small, but Luca, the great times a gazillion grandmother of us all, she was tinier
than a dot. As far as we know, that cell was the single and only origin of all life. Well, at least on Earth. If you check out pretty much anywhere in the universe, you're going to find the same ingredients to cook up life. They're not exotic, they're staples. Now sure, mixing them up just right is hard, but the universe is vast. So does that mean there's a big piping hot serving of life somewhere else out there?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이 영상은 바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사가 만든 그런 이제 영상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의 주소도 제가 여러분들 자료 PDF에 거기에 이제 담겨 있고요. 그 PDF에 이 링크를 갖다가 누르시면 바로 유튜브 바로 이제 접속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간이 꽤 지나서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